삼성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삼성중공업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삼성중공업을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재에 걸려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미 2월과 3월에 그 위장업체와의 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동시에 2분기부터는 건조 물량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해요. 거기다 미국 나스코어의 전략까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떻게 봤을까요? 미국이 이란 제재를 발표했고 삼성중공업이 관련 기업과 거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동으로 불안감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그 계약을 언제 끝냈을까요? 2월이에요. 3월에는 완전히 끝났어요. 미국의 제재 발표는 4월이었죠. 즉, 회사가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끝낸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책임한 회사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초공사를 미리 끝내고 상층부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2분기부터 시작되는 실적 개선이 정말 얼마나 확실한가? 건조 물량 반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둘째, 미국 나스코어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뭘 의미하는가? 글로벌 전략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건가? 셋째, 이란 제재 리스크를 정말 완벽하게 차단했는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근거는 뭔가? 이 세 가지 기둥이 맞춰질 때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조선사들이 대형 선박 수주를 따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왜 실적은 안 나왔냐고 답답해하는 기사들도 함께 나오죠.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조선업의 구조입니다. 큰 배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동안 건조 단계마다 선주금이 들어오고 특정 마일스톤을 통과할 때마다 실적으로 인식됩니다. 즉 지금 2026년에 지어지는 배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려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수주받은 배들이 건조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딱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설사가 기초공사를 끝내고 상층부 건설에 들어갈 때처럼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정말 무슨 배를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정말 튼튼해요. LNG선이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도 많고 대형 유조선도 있고 일반 화물선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의 건조 일정을 보면요. 정확히 지금 2분기부터 인도 단계에 들어가는 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건 지금부터 분기마다 새로운 배가 인도되면서 실적으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의 시대가 아니라 증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영업이익률이 6.7%에서 7%대로 올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봐야 해요. 단순한 수치 상승처럼 보이지만 이건 수백억 원대의 실제 이익 증가를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지을 배들 중에는 LNG선이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LNG선은 일반 유조선보다 기술 난도도 높고 마진율도 높아요. 이 배들이 분기마다 인도되면서 실적에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건설사가 일반 아파트만 짓다가 갑자기 고급 주상복합을 짓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수익성 개선의 신호입니다. 나스코는 미국의 대형 조선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체 조선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해외 파트너가 필요했죠. 삼성중공업은 거기 들어갑니다. 설계를 제공하고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건조 기술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색이라는 자동화 전문사가 들어와서 설계와 건조를 자동화 기술로 효율화시키는 거죠. 이게 3자 협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건 미국이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술에 계속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건조 건수가 많아질수록 삼성중공업의 수익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치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구조회사를 세워서 계속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처럼요. 지금 이 주가가 왜 약할까요? 시장이 제재 리스크를 과장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봤을 거죠. 미국이 이란 위장업체 리스트를 발표했고 삼성중공업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럼 걱정되죠. 혹시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삼성중공업이 그 계약을 끝낸 게 언제냐는 거죠. 2월이에요.
3월에는 완전히 끝났어요. 미국의 제재 발표는 4월이었어요. 즉, 회사가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끝낸 거라는 뜻입니다. 기초공사의 문제를 미리 찾아서 고쳐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실까요? 회사가 투명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전략적 타이밍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제재 리스크는 해결했고 미국과의 협력도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회사의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분기마다 뉴스가 나올 겁니다. 건조 완료 소식, 배인도 소식, 미국 신규 계약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이걸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스코는 한국을 택했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수요처예요. 해군 함정도 많이 필요하고 상선도 필요하고 특수선박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미국 자체의 조선 능력은 약해요. 따라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이에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는 세계 최고의 LNG선도 만들고 대형 유조선도 만들거든요. 이 기술이 미국으로 가면 나스코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계속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마치 건설사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면서 계속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힘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면 기업들이 배구매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거든요. 해운 시장은 경기에 민감하니까요. 그럼 삼성중공업의 신규 수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이미 받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향후 2년 이상의 건조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져도 이미 계약된 배는 지어야 합니다. 또한 해운 시장이 완전히 끝나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어요. 주기적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리스크도 분명 현실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 조선 정책도 함께 변할 수 있거든요. 해군 함정 건조 계획도 축소될 수 있고 상선 건조 지원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나스코의 수주도 줄어들고 삼성중공업의 미국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조선 수요는 정치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해군이 필요한 함정의 수는 국방 전략에 의해 정해지지 정치인의 개인 성향에는 영향받지 않거든요. 또한 상선도 경제 활동이 있는 한 계속 필요해요. 따라서 나스코의 장기적 수주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리스크는 단기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 전략 축소는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분기부터 시작되는 실적 개선은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건조 물량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거고 분기마다 뉴스도 나올 거거든요. 기초공사가 끝나고 상층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 나스코와의 협력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의 완성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배를 지을 때마다 삼성중공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셋째, 제재 리스크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회사가 투명하게 리스크를 관리했고 미국의 제재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기별 배 인도 소식입니다. 2분기부터 인도 배들이 나오면서 분기마다 뉴스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나올 때마다 실적이 확정됩니다. 둘째, 나스코와의 신규 계약 체결 발표입니다. 현재는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이 협력이 실제 신규 수주로 이어지면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미국 해군 프로젝트의 참여 확대 소식입니다. NGLS 같은 차세대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이 더 깊이 개입하게 되면 이건 장기 수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변곡점이 하나씩 맞춰지는 시점부터 삼성중공업의 진짜 수혜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